제목 일의 기쁨과 슬픔. 지은이 장유진. 출판사 창비. 회사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기 전에 예상했던 어려움은 이런 거였다. 이걸 왜 나한테 줘? 하는 눈빛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돌리기로 마음먹었다.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만 청첩장을 주기로 했고, 줄까 말까 싶으면 안 주는 쪽으로 하객 명단을 만들었다. 왜 나는 안 줘? 때문에 곤란해질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하물며 그렇게 묻는 사람이 빛나 언니일 줄이야. 빛나 언니라니 지난 몇 년간 머릿속에 떠올려 본 적차 없는 이름이었다.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언니는 꽤 오래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빛나 언니가 메시지를 보내온 건 지난주 수요일 퇴근 무렵이었다. 구재랑 결혼한다며? 로 시작된 메시지는 동기 커플 1호 탄생 이라는 호들갑에 이어 왜 나한텐 이야기 안 했어? 서운하다. 빨리 청첩장을 달라는 투정조의 요청으로 줄줄이 이어졌다. 이 언니랑 나랑 이렇게 친했나 싶어 대화창을 올려보니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무려 3년 전이었다. 3년 동안 아무 교류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왜?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구재와 내가 하객 명단을 만들 때 세운 기준은 이 사람이 결혼한다면 내가 기꺼이 결혼식에 갈 것인가였고, 그 기준에 빛나 언니는 전혀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첩장을 줄지 말지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 먼저 달라는 사람한테 안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구태여 이 언니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내기는 싫고 해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언니, 안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에 동기들 몇몇 모여서 술 마시기로 했어요. 그때 나눠줄 테니까 와요. 오랜만에 다 같이 얼굴도 볼 겸. 속뜻은 너랑 나랑은 단둘이 볼 사이는 아니고 동기 그룹으로 묶어서 퉁치겠다는 말이었다. 사실 동기 모임에도 부를 생각이 없었지만 어쩌다 이야기가 나오게 됐으니 오라고 한 것일 뿐이었다. 그런데 언니는 눈치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 금요일? 내가 금요일엔 선약이 있는데. 내가 그럼 안 되겠네요. 아쉽네요. 라고 채팅창에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려던 순간 언니의 메시지가 또다시 도착했다. 우리 둘은 따로 봐야지.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점심 어때? 이 언니는 친하지도 않은 내 청첩장이 왜 그렇게 받고 싶은 걸까? 그렇다고 구재랑 친한 건 더더욱 아닌데 주말에 결혼식 다니는 거 귀찮지도 않나.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가 화요일, 수요일 둘 다 안 된다고 하자 언니는 다시 목요일과 금요일 중에 고르라고 했다. 금요일은 결혼식 이틀 전이었으므로 어떨결에 목요일을 골랐다. 이로써 나는 결혼식 사흘 전까지 청첩장 약속을 잡은 사람이 되었고, 하객 한 명을 추가로 얻었으며 청첩장 한 장과 점심시간 1시간, 그리고 밥값 15,000원가량을 소비하게 될 예정이었다. 나와 구재는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결혼 준비의 막바지 단계로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예식 당일 식사를 뷔페로 할지 코스로 할지, 꽃장식 옵션을 A로 할지 B로 할지, 웨딩 사진의 원본과 보존본을 몇 장이나 받을지 등등. 결혼 준비는
매일매일 선택해야 하는 일들의 연속이었고 그 와중에 전셋집도 구하러 다니고 신혼여행도 준비해야 했다. 이토록 정신없는 4개월을 보낸 끝에 가장 정신없는 청첩장 배포 단계에 와 있었다. 매일 점심 저녁으로 사람들을 만나 인사하고 밥을 사야 했다. 그러면서 틈틈이 남은 세부 사항들, 이를테면 축가 MR 음원이라든지 답레터 픽업 시간 같은 것들을 계속 체크해야 했다. 언니는 결혼식 일주일 전에 예비부부가 얼마나 경황 없는지 모르는 모양이었다. 이럴 때는 말로 축하해주고 눈치껏 신혼여행 다녀와서 보자고 하는 센스도 필요하다. 빛나 언니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일본식 덮밥집에서 빛나 언니를 만났다. 거의 3년 만이었다. 같은 회사여도 규모가 제법 큰 데다 다른 층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일로 엮이지 않는 한 마주치는 일이 좀처럼 없었다. 메뉴판을 골똘히 들여다보던 언니는 애비동을, 나는 사케동을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자 언니가 안 그래도 큰 눈을 더 크게 뜨면서 말했다. 우와! 여기 새우 진짜 많이 준다! 나는 언니 앞에 놓인 그릇을 건너다 봤다. 아래 깔린 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우튀김이 빼곡했다. 하나, 둘, 셋. 보이는 것만 해도 6개였다. 언니는 활짝 웃더니 손뼉까지 짝짝 소리가 나게 쳤다. 이렇게 새우 많이 주는 데는 처음 봤어. 여기 너무 좋다, 그치? 나는 좀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 언니가 특 애비동 시켜서 그런 거잖아요. 응? 스페셜 메뉴판에 있는 특 사이즈를 언니가 콕 집어서 시킨 것이었다. 그걸 보고 나도 특 사케동이 먹고 싶어졌지만 지난 주말 본식 드레스 가봉 때 앞으로는 살이 찌거나 빠져서는 안 된다는 담보를 들어서 일반 사케동으로 시킨 거였다. 특으로 시킨 거 아니었어요? 원래 많이 나오는 거. 아, 참, 그렇지. 언니는 긴 생머리를 양손으로 한데 모아 잡더니 한쪽 방향으로 다시 늘어뜨리면서 말했다. 너무 많아서 다 먹을 수 있으려나 몰라. 그러더니 날 한번 바라보고 무구하게 웃었다. 언니랑 마주 앉아 있을 때면 곧잘 느끼게 되는 감정이었다. 잊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갑갑증이 나기 시작했다. 빛나 언니는 뭐랄까 전혀 언니 같지 않았다. 키도 늘씬하게 크고 눈도 크고 입도 큰 화려한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목소리는 묘하게 애 같은 면이 있었다. 아무래도 직장 생활에 어울리는 말투는 아니었다. 그리고 저 길고 긴 머리 어떻게 좀 안 될까? 일반적인 긴 머리가 아니라 거의 엉덩이까지 올 정도로 기이하게 긴 머리였다. 보고 있으면 머리가 저렇게까지 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 사람들은 빛나 언니를 총무과 라푼젤로 불렀다. 아침마다 1시간씩 고데기로 머리를 펴고 출근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새우튀김을 입에 문 언니의 입술에, 머리카락에, 윤기가 짜르르르르. 나는 빨리 식사 자리가 끝나기만을 바랐다. 다행히 빛나 언니는 먹는 속도가 빨랐다. 너무 많아서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하더니 어느새 밥알 한 토 남기지 않고
그릇을 싹 비웠다. 내가 준비해둔 청첩장을 건네자 언니는 축하해 라고 외치며 청첩장을 한참 살폈다. 그러더니 이내의 눈을 흘기면서 물었다. 세상에, 언제부터 둘이 그렇게 몰래 만났대? 한 3년 됐나? 어머, 왜 나는 눈치를 못 챘지? 눈치를 챌 수가 없었을 것이다. 회사에서 구재와 나의 사내연애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만큼 철저하게 행동했다. 구재보다는 내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원한 비밀 연애였다. 같은 층에서 일하면서도 구재와 대화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결혼 사실도 한 달 전에야 오픈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언니가 내 청첩장을 다시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결혼하거든. 그럼 그렇지. 결국 이것 때문이었어? 언니가 나를 그렇게까지 만나고 싶어한 이유가 뭔지 그제야 알 것 같았다. 결혼 준비 어떻게 시작해야 해? 너무 어려워. 식장도 어디 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처럼 하우스 웨딩 스타일로 하고 싶은데. 언니가 한쪽 어깨에 걸쳐있던 머리카락을 한데 모아 다시 반대쪽으로 내리면서 말을 이었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런 거 나 하나도 모르겠어. 너한테 좀 배워야겠어. 이러려고 바쁜 사람 불러냈나 싶어 살짝 힘이 빠졌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 느끼는 필연적인 만막함에 대해서라면 겪어봐서 알기 때문에 최대한 친절해지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지난 4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핵심만 압축적으로 전달했다. 언니는 내가 팁을 전수할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고 모든 프로세스와 다양한 옵션을 정리한 엑셀 파일을 보내주겠다고 하자 테이블 위에 놓인 내 손을 덥석 잡기까지 했다. 제목 일의 기쁨과 슬픔. 지은이 장유진. 출판사 창비. 회사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기 전에 예상했던 어려움은 이런 거였다. 이걸 왜 나한테 줘? 하는 눈빛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돌리기로 마음먹었다.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만 청첩장을 주기로 했고 줄까 말까 싶으면 안 주는 쪽으로 하객 명단을 만들었다. 왜 나는 안 줘? 때문에 곤란해질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하물며 그렇게 묻는 사람이 빛나 언니일 줄이야. 빛나 언니라니 지난 몇 년간 머릿속에 떠올려 본 적차 없는 이름이었다.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언니는 꽤 오래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빛나 언니가 메시지를 보내온 건 지난주 수요일 퇴근 무렵이었다. 구재랑 결혼한다며? 로 시작된 메시지는 동기 커플 1호 탄생 이라는 호들갑에 이어 왜 나한텐 이야기 안 했어. 서운하다. 빨리 청첩장을 달라는 투정조의 요청으로 줄줄이 이어졌다. 이 언니랑 나랑 이렇게 친했나 싶어 대화창을 올려보니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무려 3년 전이었다. 3년 동안 아무 교류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왜?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구재와 내가
하객 명단을 만들 때 세운 기준은 이 사람이 결혼한다면 내가 기꺼이 결혼식에 갈 것인가였고, 그 기준에 빛나 언니는 전혀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첩장을 줄지 말지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 먼저 달라는 사람한테 안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구태여 이 언니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내기는 싫고 해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언니, 안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에 동기들 몇몇 모여서 술 마시기로 했어요. 그때 나눠줄 테니까 와요. 오랜만에 다 같이 얼굴도 볼 겸. 속뜻은 너랑 나랑은 단둘이 볼 사이는 아니고 동기의 그룹으로 묶어서 퉁치겠다는 말이었다. 사실 동기 모임에도 부를 생각이 없었지만 어쩌다 이야기가 나오게 됐으니 오라고 한 것일 뿐이었다. 그런데 언니는 눈치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 금요일? 내가 금요일엔 선약이 있는데. 내가 그럼 안 되겠네요. 아쉽네요. 라고 채팅창에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려던 순간 언니의 메시지가 또다시 도착했다. 우리 둘은 따로 봐야지.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점심 어때? 이 언니는 친하지도 않은 내 청첩장이 왜 그렇게 받고 싶은 걸까? 그렇다고 구제랑 친한 건 더더욱 아닌데 주말에 결혼식 다니는 거 귀찮지도 않나.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가 화요일, 수요일 둘 다 안 된다고 하자 언니는 다시 목요일과 금요일 중에 고르라고 했다. 금요일은 결혼식 이틀 전이었으므로 어떨결에 목요일을 골랐다. 이로써 나는 결혼식 사흘 전까지 청첩장 약속을 잡은 사람이 되었고 하객 한 명을 추가로 얻었으며 청첩장 한 장과 점심시간 1시간 그리고 밥값 15,000원가량을 소비하게 될 예정이었다. 나와 구제는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결혼 준비의 막바지 단계로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예식 당일 식사를 뷔페로 할지 코스로 할지, 꽃장식 옵션을 A로 할지 B로 할지, 웨딩 사진의 원본과 보존본을 몇 장이나 받을지 등등. 결혼 준비는 매일매일 선택해야 하는 일들의 연속이었고 그 와중에 전셋집도 구하러 다니고 신혼여행도 준비해야 했다. 이토록 정신없는 4개월을 보낸 끝에 가장 정신없는 청첩장 배포 단계에 와 있었다. 매일 점심 저녁으로 사람들을 만나 인사하고 밥을 사야 했다. 그러면서 틈틈이 남은 세부 사항들, 이를테면 축가 MR 음원이라든지 답레터 픽업 시간 같은 것들을 계속 체크해야 했다. 언니는 결혼식 일주일 전에 예비 부부가 얼마나 경황 없는지 모르는 모양이었다. 이럴 때는 말로 축하해주고 눈치껏 신혼여행 다녀와서 보자고 하는 센스도 필요하다. 빛나 언니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일본식 덮밥집에서 빛나 언니를 만났다. 거의 3년 만이었다. 같은 회사여도 규모가 제법 큰 데다 다른 층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일로 엮이지 않는 한 마주치는 일이 좀처럼 없었다. 메뉴판을 골똘히 들여다보던 언니는 애비동을, 나는 사케동을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자 언니가 안 그래도 큰 눈을 더 크게 뜨면서 말했다. 우와! 여기 새우 진짜 많이 준다! 나는 언니 앞에 놓인 그릇을 건너다 봤다. 아래 깔린 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우튀김이 빼곡했다. 하나, 둘, 셋. 보이는 것만 해도
6개였다. 언니는 활짝 웃더니 손뼉까지 짝짝 소리가 나게 쳤다. 이렇게 새우 많이 주는 데는 처음 봤어. 여기 너무 좋다, 그치? 나는 좀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 언니가 특 예비동 시켜서 그런 거잖아요. 응? 스페셜 메뉴판에 있는 특 사이즈를 언니가 콕 집어서 시킨 것이었다. 그걸 보고 나도 특 사케동이 먹고 싶어졌지만 지난 주말 본식 드레스 가봉 때 앞으로는 살이 찌거나 빠져서는 안 된다는 담보를 들어서 일반 사케동으로 시킨 거였다. 특으로 시킨 거 아니었어요? 원래 많이 나오는 거. 참, 그렇지. 언니는 긴 생머리를 양손으로 한데 모아 잡더니 한쪽 방향으로 다시 늘어뜨리면서 말했다. 너무 많아서 다 먹을 수 있으려나 몰라. 그러더니 날 한번 바라보고 무구하게 웃었다. 언니랑 마주 앉아 있을 때면 곧잘 느끼게 되는 감정이었다. 잊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갑갑증이 나기 시작했다. 빛나 언니는 뭐랄까 전혀 언니 같지 않았다. 키도 늘씬하게 크고 눈도 크고 입도 큰 화려한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목소리는 묘하게 애 같은 면이 있었다. 아무래도 직장 생활에 어울리는 말투는 아니었다. 그리고 저 길고 긴 머리 어떻게 좀 안 될까? 일반적인 긴 머리가 아니라 거의 엉덩이까지 올 정도로 기이하게 긴 머리였다. 보고 있으면 머리가 저렇게까지 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 사람들은 빛나 언니를 총무과 라푼젤로 불렀다. 아침마다 1시간씩 고데기로 머리를 펴고 출근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새우튀김을 입에 문 언니의 입술에, 머리카락에, 윤기가 짜르르르르. 나는 빨리 식사 자리가 끝나기만을 바랐다. 다행히 빛나 언니는 먹는 속도가 빨랐다. 너무 많아서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하더니 어느새 밥알 한 토 남기지 않고 그릇을 싹 비웠다. 내가 준비해둔 청첩장을 건네자 언니는 축하해 라고 외치며 청첩장을 한참 살폈다. 그러더니 이내의 눈을 흘기면서 물었다. 세상에, 언제부터 둘이 그렇게 몰래 만났대? 한 3년 됐나? 어머, 왜 나는 눈치를 못 챘지? 눈치를 챌 수가 없었을 것이다. 회사에서 구재와 나의 사내연애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만큼 철저하게 행동했다. 구재보다는 내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원한 비밀 연애였다. 같은 층에서 일하면서도 구재와 대화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결혼 사실도 한 달 전에야 오픈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언니가 내 청첩장을 다시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결혼하거든. 그럼 그렇지. 결국 이것 때문이었어? 언니가 나를 그렇게까지 만나고 싶어한 이유가 뭔지 그제야 알 것 같았다. 결혼 준비 어떻게 시작해야 해? 너무 어려워. 식장도 어디 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처럼 하우스 웨딩 스타일로 하고 싶은데. 언니가 한쪽 어깨에 걸쳐있던 머리카락을 한데 모아 다시 반대쪽으로 내리면서 말을 이었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런 거 나 하나도 모르겠어.
너한테 좀 배워야겠어. 이러려고 바쁜 사람 불러냈나 싶어 살짝 힘이 빠졌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 느끼는 필연적인 만막함에 대해서라면 겪어봐서 알기 때문에 최대한 친절해지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지난 4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핵심만 압축적으로 전달했다. 언니는 내가 팁을 전수할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고 모든 프로세스와 다양한 옵션을 정리한 엑셀 파일을 보내주겠다고 하자 테이블 위에 놓인 내 손을 덥석 잡기까지 했다.